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나이에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인생 2막이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제 인생이 이혼 전과는 완전 확 달라지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25,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친구의 오빠였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 오빠가 저한테 반했다며 친구에게 소개시켜 달라 했다더군요. 하지만 친구 오빠인 것도 부담스럽고 제 스타일도 아니라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저한텐 말도 안 하고 몰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엉겁결에 만난 자리였지만 그날 대화를 해보니 엄청 재미있는 성격이더라고요. 제가 유머러스한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호감을 조금 갖게 됐는데 그 오빠가 그 후에도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저는 그때 취업 준비 중이었다가 오빠의 설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전제품 매장의 판매 직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남 밑에서 더 이상 일 못해 먹겠다며 핸드폰 매장을 차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만류했습니다. 핸드폰 매장 너무 많기도 하고 지금 직장에서 나름 돈도 잘 벌고 인센티브도 잘 받는 편인데 왜 그만두냐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 사업하면 훨씬 더 잘 벌 수 있다고 자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퇴직금에 모아둔 돈, 그리고 대출을 받아 핸드폰 매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즈음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 기간 동안 저 역시 남편의 매장 일을 열심히 도왔어요. SNS나 블로그 계정도 파서 남편 가게 홍보도 열심히 하고 더듬더듬 유튜브로 포토샵을 배워서 남편에게 필요한 간단한 홍보물이나 디자인물 같은 건 제가 만들어주기도 했죠. 남편 말로는 제 블로그나 SNS를 보고 찾아왔다는 손님도 많다고 저보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하더군요. 임신을 했을 때는 나름 남편을 열심히 도왔지만 막상 아기를 출산하고 나니 육아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그때쯤 귀농을 하시는 바람에 사는 곳이 멀어져서 도움을 받을 데도 없는 데다 아기도 엄청 예민하고 자주 아팠던 탓에 저만 찾아서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돌봐야 했거든요. 아이는 면역력이 약해 아토피에 축농증까지 있고 그 때문에 돌이 지나서까지도 잠을 잘 못 자고 예민했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성장도 더딘 편이고요. 열감기도 엄청 자주 했어요. 아픈 아이를 업고 병원을 다니는 일이 잦았고 밤에는 수시로 깨는 아이 옆에서 꼴딱 밤을 새기도 여러 번이었죠. 그렇게 1년여간을 정신없이 보냈더니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어요. 게다가 살도 엄청 쪄버렸습니다. 원래는 보통 체격 정도였는데 임신을 했을 때 이미 20kg가 넘게 쪘었고 출산을 한 후에도 겨우 5kg 정도가 빠진 게 다였어요. 게다가 낮에는 먹을 시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 아이가 잠들고 나면 그제야 허겁지겁 밥을 먹곤 했는데 그런 식습관 때문에 살이 더 빠지긴커녕 더 찐 거죠. 몸과 마음은 지치고 죽을 만큼 힘든데 살은 자꾸만 더 찌는 겁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진 어쩔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 우울했습니다. 살은 쪄 있고 머리는 짧게 대충 잘라서 묶고 다니고 화장이나 예쁜 옷은 꿈도 못 꿨어요. 원래 예쁜 옷 입고 꾸미는 거 참 좋아했거든요. 아이 키우다 보면 다 그렇지 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서글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고 돌칠의 증상 때문에 고열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가 해열제와 약을 받아왔는데 열이 잘 떨어지지 않더군요. 의사 선생님 말론 돌칠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겪는 열경련인데 보통 3일 정도 지나면 자연히 열이 떨어진다고 그때까지 해열제만 잘 먹이라더군요. 열이 많이 올라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3일 정도를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아파서 칭얼대는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아이의 열이 잡히고 저도 피로감이 너무 몰려서 5시쯤 아이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눈 떠보니 9시가 다 되어가고 남편이 퇴근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엄청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왔어? 제가 눈을 비비고 일어날 준비를 하는데 남편은 에휴, 집에 들어올 맛이 안 난다. 대뜸 그러는 거예요. 저는 왜 갑자기 10인가 했어요. 그때쯤 저만 보면 마음에 안 드는지 틱틱거리고 시비를 걸더군요. 왜 그래 또? 야, 너 눈 있으면 거울 좀 봐라. 머리 언제 감았냐? 저는 그 말에 민망해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내내 안아달라고 보채는 탓에 씻을 시간도 부족했거든요. 남편도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저 혼자 애를 다 봐야 해서 도무지 짬이 안 났죠. 지민이 아픈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 잠깐 씻을 시간도 없어? 너 그거 핑계야. 애 잘 때 씻으면 되지. 내가 잠깐이라도 자리 비우면 울고불고 하는데 어떻게 머리를 감아? 너는 그래서 문제야. 네가 하고자 하면 왜 못해? 그리고 아휴 몸 좀 봐라. 뭐? 너 힘들다 말만 하지. 사실은 집에서 놀고 먹어서 되게 편한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살이 찌냐? 저는 그 말에 울컥 눈물이 날 정도로 서운한 겁니다. 도움받을 때 하나 없이 얼마나 아등바등 아이와 씨름하며 육아를 하는데 도와준 적 한 번 없으면서 저보고 속 편하다니요. 지금 말 다 했어? 하지만 남편은 더한 소리를 잘도 짓거리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은 애 낳고도 잘만 예쁘게 다니더라. 살도 쫙 빼서 처녀 때보다 더 예쁘게. 너는 그게 뭐냐 진짜. 저는 울컥해서 따졌습니다. 출산하고 애 보느라 관리할 시간이 어딨어 내가?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데. 먹는 거 줄이면 되잖아. 너 지민이 자고 나면 밤마다 야식 먹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그거 첫 끼니야. 하루 종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애 보다가 그때 겨우 한술 뜨는 거라고. 제 말에 남편은 막 손사래를 치며 짜증을 내더군요. 아, 그만해. 듣기 싫어. 힘들게 일하고 집에 오면 보람이라도 있어야지. 와이프라고는 푹 퍼져 있고 땡땡거리기나 하고. 내가 이렇게 개같이 돈 벌어서 뭐 하나 싶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방으로 확 가더군요. 저는 얼마나 비참하고 서글픈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제가 임신했을 땐 자기가 아기를 다 본다느니 어쩌느니 입을 털더니 막상 출산 후엔 육아에 육자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맨날 바쁘다고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쉬는 날엔 방에 틀어박혀서 잠만 자거나 핸드폰만 내내 들여다봤어요. 제가 뭐가 그리 바쁘냐고 하면 손님 관리하는 거 아니냐고 짜증을 냈고요. 분명 결혼 전만 해도 제가 좋다고 열렬히 쫓아다녔으면서 이제는 저를 완전 꼴보기 싫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다 마음속에서 상처와 한이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 아이가 18개월이 됐을 무렵 아는 언니가 의류 매장을 오픈하는데 일을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호기롭게 연 휴대폰 매장도 시간이 지날수록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생활비도 너무 쪼들리기도 했고 또 아이도 18개월이면 갓난아기는 벗어난 상태다 보니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하고 저도 일을 해서 생활비라도 좀 벌기로 했죠. 제가 일하기로 한 언니네 매장은 여성복 브랜드 매장이었어요. 저는 원래도 옷도 좋아하고 관심도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단순히 생활비를 벌려고 시작한 거지만 일을 하다 보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특히 손님에게 어울릴 법한 옷을 잘 알려드리고 마네킹 DP 상품도 제가 코디를 해서 입혔어요. 본사에서 신상품들이 오면 보통 카탈로그대로 입히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임의로 코디를 해서 입힐 때도 많았어요. 언니는 제가 코디해 놓은 게 훨씬 예쁘다며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숨통도 한결 트이고 또 제 직장을 가지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 자연스럽게 살도 조금씩 빠지고 저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소한 즐거움도 머지않아 남편 놈 때문에 박살이 났어요. 그날은 좀 일찍 퇴근할 일이 생겼는데 집에 가려다 남편 좋아하는 초밥을 사들고 남편 가게로 갔어요. 저도 일하느라 바쁘고 남편도 맨날 늦게 와서 집에선 밤에 잠깐 보는 게 다였거든요.
저녁밥이라도 주고 가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남편 매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남편 매장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한 여자의 손바닥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순간 온몸이 굳더라고요. 집에서는 맨날 미간 찌푸리고 짜증만 내던 그 인간이 세상 즐겁고 환한 얼굴로 떠들어대며 그 여자의 손바닥을 만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그 길로 달려가 매장 문을 확 열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리다 저인 걸 알고 그 여자의 손을 확 놓으면서 당황한 얼굴로 묻더군요. 뭐야? 여긴 어쩐 일이야? 그 말에 그 여자애도 저를 힐끗 보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둘을 가만 봤어요. 여자애는 20대 중반 정도로 저보다는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 여자애는 저를 보더니 남편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장님? 와이프. 와이프? 결혼하셨어요?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저 인간은 결혼도 안 한 총각 행세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저도 속이 부글부글한데 일단 참고 남편한테 말했죠. 누구야? 직원. 그런 말 안 했잖아. 안 했나? 했던 것 같은데. 안 할 수도 있지. 그런 얘기까지 해야 돼? 먹긴 놈이 성낸다고 남편은 오히려 지가 더 발끈하더군요. 장사도 안 된다면서 직원을 왜 두는데? 필요하니까 두는 거지. 여긴 왜 왔는데? 일찍 퇴근한 김에 들렀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초밥을 던지듯이 남편 앞에 줬습니다. 나 밥 먹었어. 이거 주려고 온 거야? 일부러 지 좋아하는 거 사왔더니 저러는 겁니다. 초밥을 그냥 얼굴에 확 던져버리고 싶더군요. 하지만 저는 저 여자애도 있고 집에 가서 얘기해야겠다 싶어 근근히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 갈 테니까 집에 가서 얘기해. 제가 돌아보려니 남편 한다는 소리가 이거 들고 가 하면서 제가 준 초밥을 손에 덜렁 들고 있더군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나갔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정말 머릿속엔 오만 생각이 스쳤습니다. 남편은 장사도 안 돼서 월세 낼 돈도 없다며 징징거리면서도 여직원을 뽑고 그 여직원에겐 총각 행세를 하고 손까지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바람이 난 거였죠. 저는 일단 마음을 진정하고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들고 나서 가만히 거실로 나와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10시가 넘어 집에 들어오더니 저를 힐끗 보고는 그냥 자러 가려는 거예요. 얘기 좀 하자고 했잖아. 피곤해 죽겠는데 뭔 얘기. 뭐가 피곤한데? 장사도 안 돼서 팔이 날리는 가게에 쓸데없는 여직원 하나 뽑아서 손 만지작거리면서 히히낙낙 하던데? 진짜. 남편은 지가 더 짜증나는 표정을 짓더군요. 얘기해봐. 내가 밖에서 보니 둘이 손잡고 있던데. 손잡은 게 아니라 걔가 어제 손금을 봤는데 뭐 용하더라. 그래서 내가 손금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본 거야. 놀고 있네. 여직원 손금이 어떻게 생겼던지 말던지 그게 왜 궁금해? 같이 일하면서 그 정도 대화도 못해? 너 무슨 생각하냐? 다 필요 없고 직원을 왜 뽑았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직원을 왜 뽑냐고. 장사가 안 되니까 뽑았지. 걔가 SNS로 홍보도 해주고 온라인 마케팅 그런 것도 해주니까. 전에 네가 했던 거 그거 이제 해줄 사람 없으니까 그렇지.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당신이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직접 하면 되지. 그걸 굳이 돈 줘서 직원까지 뽑아서 일을 시킨다고? 야, 그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나는 해봐도 잘 안 되니까 한 살이라도 어리네. 그것도 여자들이 그런 거 잘하니까 뽑은 거지. 너는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길래 퇴근해서 피곤해 죽겠는 남편을 이렇게 쥐잡듯이 잡냐? 너만 피곤하니? 나도 하루 종일 일에 육아에 살림에 피곤해도 너보다 내가 더 피곤해. 그 말에 남편은 허 하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피곤한 거 맞아? 피곤해 죽겠다면서도 입맛은 되게 도나보다. 정말 꼭지가 돌더군요.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
갑자기 뚱뚱한 제 몸 보고 입을 대는 겁니다. 지금 말 다 했어? 솔직한 말로 여직원 일부러 뽑은 것도 있어. 날씬하고 예쁜 애가 직원으로 있으면 남자 손님들 아무래도 좀 더 몰리지 않겠어? 걔가 우리 가게 있는 거 자체가 이미 홍보가 된다 이거야. 저는 기가 막힌 얼굴로 남편의 개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해도 그래. 가게 나갔는데 그렇게 예쁜 애가 있으면 힘도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욕도 생기고. 근데 집에만 오면 아휴 이건 무슨 코끼리도 아니고. 코끼리? 그래 말이 나왔으니 좀 하자.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다른 여자들 일하고 애보면서도 잘만 갖고. 근데 너는 그게 뭐냐? 그나마 결혼 전엔 봐줄만 했지. 지금은 무슨 아유 다리통도 그렇고. 저는 그 말에 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나쁜 새끼야. 네 새끼 낳고 기르느라 개고생하면서 찐살이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뭐 새끼 이게 진짜 막 나가네. 먼저 막 나간 게 누군데? 아이씨 야 그만하고 우리 그냥 갈라서자. 누구는 너랑 살고 싶어? 잘 됐네. 서로 꼴 보기 싫은 마당에 각자 살면 되겠네. 남편은 그러면서 갑자기 옷을 챙겨 나가려는 겁니다. 어디가? 너 같으면 입고 싶겠냐? 어휴, 내가 눈이 삐었지. 저런 코끼리 같은 게 뭐 좋다고. 남편은 그렇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분하고 제 처지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한 결혼 생활과 육아. 제 딴에는 잘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노력했는데 결국 돌아온 건 망가진 몸과 마음, 그리고 남편의 괄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제가 암담한 기분으로 울고 있으니 아이까지 잠에서 깨 우는 겁니다.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해서 우는 아이를 안고 같이 울었어요. 그날 밤은 제가 평생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며칠 동안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인 제 친구요. 오빠랑 무슨 일 있었냐고요. 저는 점심시간에 친구를 잠깐 만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오빠 우리 집에 있어. 너랑 이혼할 거라던데? 저는 그 말에 또 꼭지가 돌더군요. 충동적으로 한 소린 줄 알았는데 진짜 저랑 이혼을 하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게다가 저랑 얘기도 안 끝내놓고 지 맘대로 시댁 가서 이혼을 하니 마니 그딴 소리를 해댄 거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친구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친구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제 친구기도 하고 누가 봐도 남편이 잘못한 상황이다 보니 말이라도 오빠가 너무했다. 오빠 왜 그러냐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근데 우리 오빠가 잘한 건 아닌데 솔직히 너도 너무 달라졌어. 예전에는 예쁘고 날씬했는데 지금은 좀 우리 오빠 예쁜 거 엄청 밝히고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근데 네가 너무 변해버려서 오빠 입장에선 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저는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제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여기서 자기 오빠 두둔하려고 저한테 또 상처를 줄 수 있나요?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살찐 거야. 그리고 살찐 게 잘못된 거야?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하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오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남자들 그렇잖아.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거. 우리 오빤 유독 심하고. 근데 솔직히 네가 너무 달라져서 오빠가 좀 그랬나 싶기도 하다 이거지. 저는 그 말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야,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편들 걸 들어. 너네 오빠 필요도 없는 직원을 지 눈요기 하려고 뽑았댄다. 그게 정상이니? 지 새끼 낳고 기른다고 고생한 마누라한테 살쪘다고 코끼리니 어쩌니 하는 게 정상이냐고. 제 말에 친구도 발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빠도 잘못한 거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 난리야? 너 진짜 변했어. 결혼 전엔 성격도 좋더니 이제는 완전 예민해져가지고. 내가 우리 오빠래도 너 질려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누구 때문에 변했는데? 그것도 우리 오빠 때문이라는 거야? 너 좀 심하다. 자격지심 있어?
그렇게 다 남 탓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소개해줬다고 한들 결국 네가 좋아해서 만난 거고 네가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 근데 왜 그걸 나한테 그래? 결국 너네 오빠나 너나 똑같다. 그래, 너네 오빠한테 전해. 이혼할 거라고. 근데 이혼을 하고 싶으면 내 앞에 와서 얘기하라 그래. 비겁하게 시댁에 숨어서 말전하고 이딴 짓 하지 말고. 나 참. 저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남편에 이어 친구까지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아무리 지네 오빠라지만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을 할까 싶었습니다. 제가 매장으로 돌아와 펑펑 우니 사장 언니가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하니 더 분통 터져 하면서 자기 같으면 이혼한다고 차라리 혼자 애 키우면서 살라고 하더군요. 이제 직장도 있지 않냐고요. 넉넉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애기 하나 키울 수는 있으니까 그깟 남편 놈이며 친구도 당장 버리라고요. 저도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뚱뚱해졌다고 저를 저렇게 괄시할 정도면 제가 나중에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뒤도 안 보고 저를 버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아이한테까지도 애아빠 노릇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아이도 아빠랑 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다 감내할 만큼 돈을 잘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저한테는 뚱뚱하니 코끼리니 하지만 정작 본인 인물도 괜찮은 거 하나 없습니다. 제가 외모에 관한 인신공격은 안 해서 그렇지 인물로 치면 남편도 정말 별 볼 일 없거든요. 그저 성격 좋고 저랑 코드가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결혼까지 한 건데 성격까지 개차반이니 도저히 같이 살 이유가 없었죠. 저는 고민 끝에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집에도 안 들어오다가 제가 전화로 이혼하자고 하니 그제야 들어오더군요. 그렇게 합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제가 키우기 때문에 집은 제가 그대로 살기로 하고 대신 전세금의 일부는 제가 주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합의한 금액은 줘버리고 그렇게 이혼을 마무리 짓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의 이혼이 몹시 달가웠는지 아주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시키더군요. 제 예상으론 저랑 갈라서고 그 직원 여자애를 꼬시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았어요. 이혼 판결을 받고 법원에서 나오는데 속이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없는 거나 다름없는 남편 놈. 속만 썩혔는데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그리고 저는 다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엄마는 저희 집으로 오셔서 당분간 계시면서 아이도 봐주시고 저도 돌봐주신다 해서 저는 낮에는 매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운동도 다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겪으며 심신이 너무 지친 탓에 체력이나 면역력도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이제 혼자 아기를 키워야 하니 제가 더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야식이나 술도 싹 끊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제가 거울을 봐도 너무 만족할 정도가 되었어요. 체중 감량 성공은 물론 운동을 하다 보니 몸도 탄탄하고 혈색도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저는 제 SNS 계정에 일하는 매장 옷을 코디해 업로드를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 겸 매장 홍보를 위해서였어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입는 옷이나 육아를 하면서도 편한 옷 등을 컨셉으로 코디 게시물을 올리곤 했죠. 그런데 그 계정이 점점 인기를 끌더라고요. 육아를 하면서도 편하고 예쁘게 옷을 입고 싶은 엄마들에게 특히나 인기를 끌면서 제 계정을 즐겨 찾는 팔로워도 빠르게 늘고 그 덕에 협찬, 광고 문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의 브랜드 옷이나 신발,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코디 사진을 찍어주면 광고 비용을 주겠다는 거였죠. SNS 인플루언서니 뭐니 다 TV에서만 보고 남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니 얼떨떨 하면서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수입도 굉장히 좋았어요. 나중엔 제가 매장에서 일하며 받는 월급보다도 많아질 정도였죠. 저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니 너무 좋더라고요. 저를 대신해서 저희 아이를 돌봐주시는 부모님께도 용돈을 넉넉히 드리고
이것저것 좋은 게 있음 사드릴 수도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힘들 때 저 채용도 해주고 많이 도와준 사장 언니에게도 근사한 음식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주변 사람에게 돈 걱정하지 않고 이것저것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고맙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 계정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의 응원 댓글에도 힘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기 키우면서도 입을 수 있는 예쁜 옷 코디를 잘해주셔서 너무 좋네요. 체형 커버도 되면서 편한 옷을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여기서 옷 보고 따라 사면 실패가 없어요. 등등. 그런 댓글을 보면 저도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저도 육아를 하다 보니 소재나 색상, 모양 등을 아가씨 때와 또 달리 더 따져야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가령 아기를 자주 안아야 하니 까슬까슬한 소재나 아이의 피부를 상하게 하는 소재는 피하게 되고 출산 후 엄마들이 배나 팔뚝에 살이 많이 찌다 보니 그런 부분을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옷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활동성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에 유의하면서 저도 옷을 구매하고 코디를 하다 보니 더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았어요. 그런 응원 댓글을 보며 자신감을 얻은 저는 제 개인 쇼핑몰을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아기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쇼핑몰인데 편하면서도 활동성도 좋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이라는 컨셉으로요. 제 SNS와 연계해서 홍보하니 입소문을 타 금방 인기가 많아졌죠. 저는 너무 바빠져서 사장 언니에게 얘기하고 매장 일은 그만두게 되었어요. 언니도 저보고 너무 축하한다고 앞으로 더 잘 되라고 응원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제 쇼핑몰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일손이 딸려 직원도 한둘씩 구하다 보니 어느새 직원도 3명이나 되었고 작은 짜투리 사무실 하나 구해서 쓰던 게 옷 가지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는 제법 평수가 있는 사무실로 바꾸게 되었어요. 차도 원래 없었는데 옷을 떼러 다니거나 아이를 태우기 위해서 비싼 SUV 차량도 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전 남편이 자기도 저 차 한번 타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차였죠. 하루하루 바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참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 놈이 그런 사실을 다 알고는 짜증나게 다시 다가오려는 거예요. 면접 교섭권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아이와 만나는데 제가 점점 살도 빠지고 신수도 훤해지니 은근히 저한테 자꾸 들이대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딱 아이만 만나게 하고 일체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이와 만나기로 한 날 제가 새로 뽑은 차를 가지고 약속 장소에 갔더니 전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차 새로 뽑은 거야? 어. 미나한테 들었어. 너 쇼핑몰 엄청 잘 된다고. 저 비싼 차도 뽑고 진짜 잘 나가나 보다. 미나는 남편의 여동생이었던 제 친구 이름입니다. 제 SNS를 염탐하면서 좋아요를 자꾸 누르더니 전 남편에게 다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대꾸 없이 말했죠. 지민이 5시까지 데리고 와. 그리고 저는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5시에 다시 아이를 데리러 가보니 꽃다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받아. 축하해. 쇼핑몰 잘 된 거. 축하해줘서 고마운데 됐으니까 도로 갖고 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려고 했어요. 지민이 내가 태울게. 됐어. 그만 가봐. 저기 그래도 꽃은 갖고 가. 이왕 산 거. 됐다니까? 그럼 이걸 어떡해. 뭘 어떡해. 어머님 갖다 드려. 미나 주던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차를 타고 왔습니다. 솔직히 남편한텐 오만정 다 떨어졌지만 아이 앞에선 그렇게 매몰찬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서 아이에게 조금 미안하더군요. 근데 이 인간이 그 후에 정신 못 차리고 저희 쇼핑몰 사무실까지 찾아온 거예요. 쇼핑몰 홈페이지 하단에 사무실 주소가 있거든요. 아마 그걸 보고 온 모양이었어요. 제가 도매시장 갔다 오느라 좀 늦었는데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직원이 사장님 손님 와 있다고 하더군요. 가보니 남편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자마자 극도의 짜증이 몰려오더군요. 여긴 왜 왔는데? 아, 여기 볼일 있어서 지나가다가 미나한테 이쯤이 쇼핑몰 있는 곳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서. 나 미나랑 연락 안 해. 걔가 우리 사무실 주소를 어떻게 알아? 아, 그러니?
에이, 사실은 사이트 들어가서 봤어. 거기 주소 있더라. 됐고, 나 지금 바쁘니까 나가. 에이, 밥도 안 먹고 이래? 나가자, 밥 먹으러. 내가 왜 당신이랑 밥을 먹어? 나가라고 빨리. 아이, 너무 정확하게 그러지 마. 이렇게 성공해서 돈도 잘 벌고 하면 마음도 넓게 써야지. 입씨름 하기 싫어. 우리 아무 사이 아닌 거 알지?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그리고 함부로 여기 올 생각 하지 마. 저는 그렇게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그날 정말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이혼하자면서 저보기 싫다고 시댁으로 숨었던 주제에 제가 잘 됐다는 얘기에 저한테 슬슬 들러붙는 게 너무 화가 났죠. 하지만 더 짜증나는 건 그 후에도 남편이 자꾸만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저 없다고 말해달라고 하고 남편을 돌려보내라고 했죠. 그렇게 만나진 않았지만 무턱대고 자꾸만 찾아오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그쯤에 남편 여동생인 그 친구에게서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 친구였어요. 제가 번호를 지워버려서 몰랐던 거죠. 나야 미나, 잘 지내? 너 쇼핑몰 한다며? 무슨 일이야? 아이, 무슨 일이긴. 그냥 안부차 전화한 거지. 우리 오빠가 너 한번 보러 간다는데 만났어? 야, 너네 오빠 여기 좀 그만 찾아오게 해. 우리 끝났어. 너네 오빠가 나한테 무슨 소리 했는지 까먹었니? 아이, 우리 오빠가 그때는 잘못했지. 내가 안 그래도 엄청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할 필요 없어. 다 끝난 사이에 뭐하러? 너도 그리고 전화 안 했으면 좋겠다. 야, 너무 그러지 마. 우리 오빠도 너랑 깨지고 반성 엄청 많이 했어. 맨날 술 먹고. 옆에서 보는데 안 돼 보이더라. 매장에서 일하던 그 여자애는 못 꼬셨나 보지? 누구? 아, 걔는 그런 사이 아니야. 그냥 직원이야. 지금은 나갔고. 아니, 너무 그러지 마. 우리 오빠도 알고 보면 안 됐어. 너한테도 너무 미안해하고. 됐고, 이제 전화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정말 이것들이 왜 이러나 징글징글 하더군요. 제가 골머리를 앓고 있자 저희 쇼핑몰 남직원이 와서 묻는 거예요. 태성이라는 이름의 직원인데 본인도 나중에 자기 쇼핑몰을 차리고 싶어서 일 배우는 겸 일한다고 했거든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저기 근데 자꾸 찾아오시는 남자분요. 혹시 또 왔어요? 아, 아니요. 근데 또 오실 것 같던데 도대체 누구세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태성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혹시 전 남편분이세요? 제가 이혼했다는 얘긴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말에 얘는 왜 이런 것까지 묻나 싶으면서도 일단 맞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기 사장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조금 도와드려도 될까요? 어떻게요? 제가 남자친구인 척 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더 이상 못 찾아오게 제대로 얘기할게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태성 씨가 왜요?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요. 제가 일개 직원인데 함부로 오지 마라 말하긴 좀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말이라도 제가 남자친구다 이렇게 하면 저도 말할 권리가 있잖아요. 다른 뜻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워낙 요새 그분 때문에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같은 남자로서 정확히 못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남친 행세라니 조금 그렇긴 했지만 그렇게라도 전 남편이 다시는 안 찾아왔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동안은 안 오길래 이제 포기했나 보다 안심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퇴근하려고 준비 중에 다른 직원들은 다 가고 짐 옮길 게 있어서 저랑 태성 씨만 남아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퇴근하세요, 태성 씨도. 예, 사장님.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렇게 태성 씨가 나가려고 문을 여는데 뜬금없이 남편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더군요. 태성 씨라도 있었으니 망정이지. 저 혼자 있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전 남편도 태성 씨가 갑자기 나오려고 하니 움찔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 자꾸 오는 거야? 경찰에 신고할까?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냥 퇴근길에.
그 순간 태성 씨가 들어오려는 남편을 막으며 말하더군요. 아저씨,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만 안 있습니다. 태성 씨의 말에 남편도 벙찌더군요. 그러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 따지는 거예요. 뭐야? 너 뭔데? 직원이면 직원이지. 네가 뭔데 가만 안 있는다고 하는데? 저 그냥 직원 아닙니다. 세나 씨 남친이에요. 세나는 제 이름입니다. 저는 태성 씨가 남친 행세를 한다고 미리 언지를 해줘서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그렇게 말하니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시치미를 떼고 있었죠. 그 말에 남편은 기막힌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이 말 사실이야?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마.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딴 놈이야? 기가 막히더군요. 지는 결혼 생활 도중 딴짓하다 걸렸으면서 저한테 난리더군요. 하지만 또 태성 씨가 막아섰습니다. 딴 놈? 아저씨, 말 다 했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태성 씨가 위협적으로 말하더군요. 키도 작고 온통 물살인 전 남편과는 달리 태성 씨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습니다. 전 남편이 움찔하는데 참 그 모습까지 꼴 보기 싫더군요. 너는 뭔데 나보고 자꾸 아저씨래? 넌 몇 살인데? 그럼 아저씨 하지 말고 야라고 할까? 뭐? 남편은 분한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갑자기 저한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 애 키우는 애 엄마가 잘하는 짓이다. 이혼하자마자 남자나 만나고 그러고 다니냐? 너 그렇게 해퍼? 지민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저는 뒷골이 확 당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고 하루 제대로 쉬는 날도 없이 힘들게 달려왔는데 저딴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저도 그 순간 눈알이 돌아서 미친년 마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터진 입이라고 개소리야? 네가 남편 노릇, 아빠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딴 년 손이나 주물거리고 있을 동안 나는 죽을 둥살둥 살았어. 내 능력으로 성공했고 나 우리 지민이한테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 부끄러워해야 할 건 너지. 나 뚱뚱하다고 무시하고 결혼 생활 중에도 딴 년한테 직접 대던 너. 그렇다고 애엄마가 이렇게 남자친구나 만나냐? 뭐 어때서? 나 우리 지민이한테 소홀한 거 없어. 그리고 애엄마는 그러면 안 되냐? 나 너랑 이혼했어. 내가 너처럼 결혼한 상태에서 딴짓을 했어? 야, 나는 게 그냥 직원이야. 그렇겠지. 걔도 눈이 있는데 너같이 별 볼 일 하나 없는 남자 만나고 싶겠어? 사장님이니 적당히나 맞춰준 건데 네가 혼자 착각하고 들이대고 난리 친 거겠지. 뭐? 별 볼 일 없는 남자? 그래. 내가 애초에 너랑 왜 결혼했는지 내 발등 찍고 싶은 심정이야. 네가 뭐 볼 게 있니? 돈을 잘 벌기래, 성격이 좋기래? 무엇보다 네 외모. 너 거울도 안 보니? 너랑 나랑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거야? 양심도 없어? 배 나오고 머리 까지고 얼굴은 개기름 흐르고 그 뿔테 안경에.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말 안 했는데 당신 냄새도 나. 잘 씻지도 않으니까 땀 냄새에 담배 냄새까지 섞여서 엄청 역겨운 냄새 난다고. 제 말에 남편은 어퍼컷이라도 맞은 양 입만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막말은 지만 할 줄 알아서 저보고 코끼리니 뭐니 했나요? 저도 할 말 많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도 눈 있어. 너 같은 애랑 살다가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친구 만나는 게 뭐 어때서? 네가 예쁜 여자 그렇게 목매듯이 나도 그래. 나도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 좋아. 근데 왜 자꾸 주제도 모르고 질척이고 찾아오는 거야? 짜증나게. 너 같으면 이런 남자 보다가 너 같은 게 눈에 들어오겠어? 제 말에 남편은 몸을 부들거리더니 저한테 야! 소리 지르며 확 달려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순간 태성씨가 남편을 막아서 밀쳐버렸습니다. 다시 덤벼들려고 하는 것도 태성씨가 다시 밀쳤는데 정말 비루하게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못났다. 이제는 폭력까지 휘두르려고. 여기 CCTV도 있어. 한 번만 더 찾아와 봐. 그땐 경찰에 폭력 플러스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절대 합의 안 해주고 빨간 줄 끄여봐. 제 말에 전 남편은 저와 태성 씨를 번갈아 보더니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씩씩대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속에 있던 말을 다 해버렸더니 속 시원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옆에 있는 태성 씨 보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미안해요. 이런 걸 보여서. 아닙니다. 사실 저희 누나도 이혼했는데 저희 매형이 누나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도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또 찾아오면 제가 돌려보낼게요. 진짜 고마워요. 그 후에 또 올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남편은 그 후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혹시 집으로도 찾아올까봐 찝찝하기도 하고 또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싶기도 해서 곧 집도 이사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남편에게 막말 들으면서 제 자존심과 자존감 바닥을 쳤었는데 이혼 후 제 일하며 열심히 사니까 이런 봄날이 저에게도 오네요. 앞으로도 제 일 열심히 하며 저희 아이와 오손도손 잘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